시설이나 뭐 인프라나 뭐 비용이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연 누가 기본에 충실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업에 대한 본질을 좀 꿰뚫어 보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접목해 나가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오늘 그 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업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업체가 바로 어제 저희가 쭉 마지막에 얘기했던 마켓컬리였던 것 같아요. 마켓컬리도 사실은 조금 어렵게 출발을 해서 지금 1조에 달하는 유니콘,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깜놀인데 2조 5천억까지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록 뭐 거의 한 4년 5년밖에 걸리지 않았죠. 뭐 매출 29억 하던 회사가 매출을 1조를 올리고 시가총액을 2조 이상을 인정받고, 물론 뭐 상장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지금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 30억짜리 매출에서 1조까지 갈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도 짧았거니와,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보통 1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2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유니콘 기업들은 뭐 기간이 보통은 5년, 짧으면 4년, 그 몇 년 사이에 1조 이상의 매출 그리고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 그거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접목하고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그 두 번째 오아시스라는 업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이 새벽 배송 두 번째 오아시스라는 업체는 생긴 지는 사실 얼마 안 된 업체예요. 사실 마켓컬리보다 더 짧죠. 순수하게 새벽 배송만 한 걸로 본다면 2018년도 그때 아마 시작을 했으니까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뭐 유통업체 아니면 물류업체, 이커머스 업체들 뭐 진짜 스포트라이트를 한눈에 다 밟고 있어요. 한 몸에 다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아주 핫한 기업입니다.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아마 지금도 이 기업이 어딘지를 알지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이 그동안에는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잠깐 살펴보실까요? 오아시스는 첫 번째 이 지어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어소프트 회사는 일반적인 그런 유통업체라든지 물류회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이름처럼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이제 어떤 콘텐츠 위주로 마케팅이라든지 콘텐츠 위주로 WMS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공급하던 그런 솔루션 업체, 시스템 업체였었어요. 개발자가 근데 아마 마켓컬리에서 최초에 그 마켓컬리가 최초에 런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개발자 대표님이 마켓컬리 시스템 구축에도 관여를 하셨던 분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지 굉장히 실무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어소프트라는 이 개발자, 특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이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도 깊지만 실제 유통이나 물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 이 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패킹을 할 때 그런 운영상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이 새벽 배송 업계 유일의 흑자 기업으로 돼 있죠. 이거는 뭐 사실 약간의 그 IR식의 광고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새벽 배송 업계 유일의 흑자 기업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도 분명히 새벽 배송을 하는 구조인데 일반적인 어저께 보셨지만 일반적인 새벽 배송 말고도 이커머스 업 자체가 흑자가 안 나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오아시스라는 이 회사는 흑자를 내고 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오아시스의 성남 물류센터입니다. 성남 물류센터. 사실은 이걸 뭐 물류센터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시설이 거의 낙후되어 있어요. 그냥 거의 뭐 가건물식으로 가건물은 아니겠지만 단층 건물에다가 뭐 야외 이런 뭐 천막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간이 적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건물이 있죠. 건물도 있어서 건물 내에서 단층 건물에서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 하나가 자동화 시설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컨베이어 시설 하나가 이제 물건을 피킹하고 나면은 패킹장까지 운반하는 그러한 컨베이어 벨트인데, 이 시설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지금 흔히 뭐 어저께 교육했던 거, 아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에서 보시는 그런 자동화 설비는 없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런 창고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회원수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생협이라는 특성상 연회비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또 재구매율도 높은 그런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뭐 어떻게 보면은 2년 단위로 2배씩 올라가는 게 이게 아마존도 그랬거든요. 아마존도 2년 단위로 매출이 2배씩 올라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번도 적자가 났던 부분이 없어요. 2020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거의 150억이 넘었으니까 매출액 또한 3천억, 영업이익 또한 150억,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던 것처럼 새벽 배송 업체 중에서는 물론 이제 아무도 지금 흑자 기업은 없습니다. 마켓 관리만 하더라도 지금 1,000억 이상, 뭐 쿠팡 말할 것도 없죠. 쿠팡은 작년에도 5천억 이상 적자가 났었고요. 뭐 막 새벽 배송을 스타컴만 띄워본다면 스타컴 역시도 뭐 한 39억, 40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고요. 뭐 어떤 기업이든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 중에서 뭐 2분 뭐 비를 달성한 업체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업계 최초로 24시간 배송을 하고 또 새벽 배송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배송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벽 배송만 하는 업체들은 절반은 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또 상온 상품도 배달을 하고 또 새벽에는 식품 위주로 신선 위주로 배송을 하고 물류센터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물류센터 가동률이 보통 쓱닷컴이나 롯데마트닷컴이라든지 여러분이 보시는 뭐 홈플러스라든지 뭐 일반적인 물류센터들은 대부분들은 배송 시간이 딱 8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6시간을 센터를 놀립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오전, 오후, 뭐 저녁, 새벽 풀로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센터를 3개, 4개를 지을 수 있는 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새벽 배송과 상온 배송을 안배를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회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시스템 설계할 때 사각지대가 있는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만 갖고 있으면 온라인에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서로 그걸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오아시스의 장점입니다. 직영 매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한 40개 정도의 오아시스 매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뭐 한살림이라든지 아이쿱, 생협 같은 그런 매장들이 실제로 이런 분당, 성남, 뭐 수도권, 서울 그런 곳곳에 있으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온라인 오아시스의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폐기율이 제로라는 거거든요. 폐기율이 제로다. 자, 신선을 취급하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취급하는데 폐기율이 제로다. 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 비밀이 이 신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발주를 그렇게 과소 발주를 안 한다는 거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폐기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매출이 만약에 뭐 전복이 1,000개가 팔리면은 1,000개를 다 발주하지 못하고 그거보다 90% 선, 뭐 95% 선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도 적게 발주를 해서 결품을 갖다 내면서 폐기율 관리를 하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복이 1,000개가 팔리면은 1,000개 주문을 하는 거죠. 1,000개 주문을 하고 실제로 근데 온라인 주문이 당일 마감을 해 보니까 900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100개를 버리지 않는 거죠. 여기는 그 남는 100개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아시스 오프라인 매장으로 발주 아침에 보낼 때 같이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는 거죠. 오늘 이 상품은 특가 상품으로 뭐 원가 그대로 줄 테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거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잘 팔아봐.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평상시에는 비싸던 상품들을 이렇게 한번 들어올 때마다 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어쨌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커버하면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발주와 재고 관리를 연동시킨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년에 뭐 1,000억 정도다, 뭐 1,000억 정도 매출이 벌어졌을 때 연간 한 7억 5천 정도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보통은 폐기율이 1%만 하더라도 1,000억이면 1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1,000억이면 10억인데 1%가 더 나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신선 폐기율이 보통은 한 4%에서 5% 나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7, 8%까지 올라가 버려요. 특정 시즌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러면은 1년에 1,000억을 판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5, 60억 정도는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자, 1조를 팔면 어떨까요? 1조를 팔면은 그 폐기 비용이 500억이 되는 겁니다. 실제 유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폐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전략이 바로 이런 옴니채널 전략이 오아시스가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적중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충성 고객이 다시 온라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이 쇼핑몰들이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아시스의 가장 큰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류센터는 성남에 지금 그 1센터와 2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2센터가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센터, 2센터를 합친다 그러면은 아마 물류센터 규모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로는 일 한 5만 건 정도, 심지어는 일 8만 건 정도, 뭐 거기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센터만으로 하루에 한 2만 5천 건 정도, 그리고 3만 건까지 지금 배송을 맥시멈을 할 때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보신 그 가건물 형태의 물류센터에서 하루에 한 2만 건 정도의 물량을 지금 거기서 런닝을 했다. 굉장히 그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물류센터 2층에다가 또다시 물류센터 하나를 또 오픈했는데 약간의 자동화를 더 겸비해서 거기서는 3, 4만 건까지 추가를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적은 물류센터, 그 다음에 설비가 없는 물류센터에서 굉장히 고효율의 설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 유통 방식은 뭐 생산자부터 MD까지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다시 오아시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모바일 매장, 온라인 매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MD가 있다는 거죠. 바이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물류센터가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는 물류센터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에도 바이어 기능이 있어야 되고 SCN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미 오프라인으로 뭐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에 오프라인으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한 7, 8년 정도 거기서 이제 먼저 상품이라든지 그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상품들이 개발이 돼 있었고 특히 PB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농 컨셉이 그겁니다. 유기농인데 가격을 일반 상품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입니다. 마켓컬리보다 저렴하고 쿠팡보다 약간 더 비싼. 그러면서도 일반인들이 유기농 두부라든지 뭐 아니면 유기농 콩나물이라든지 뭐 유기농 이런 계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 뭐 마트 가격 정도의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PB죠. 일반 상품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상품들이 PB입니다. 신선 같은 경우에 유기농은 PB 상품을 가지고 가격을 좀 더 낮게 핸들링을 해서 SKU를 많이 줄여버립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어제 오늘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물류에 대한 것만 보신다면은 제가 물류에 대해서 보지 마시고 한 가지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는 바로 SKU입니다. 즉 상품의 개수. 온라인 신선 세력 배송을 만약 성공하기 위해서 쿠팡식으로 접근한다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매출 뭐 500만 개의 상품 뭐 아니면 세력 배송 상품만 하더라도 20만 개인데 20만 개에 해당하는 상품 물론 신선 같은 경우에는 쿠팡도 뭐 10,000개 남짓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세력 배송 자체가 20만 SKU가 돼요. 상원도 하니까 20만 개나 되는 상품을 새벽 배송하는 업체하고 마켓컬리처럼 10,000개 정도를 새벽 배송하는 업체하고 여긴 더 적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나 2, 3천 개 했다가 지금은 뭐 늘어봤자 한 5천 개 같이 안 되는 정도. 즉 SKU가 2, 3천 개 정도만으로 압축을 해서 런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기도 편하고 재고 관리도 편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피킹, 패킹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적은 공간에서. 그렇지만 그거를 일반인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아시스가 2,000개 하는지, 그 다음에 마켓컬리가 10,000개 하는지, 쿠팡이 10만 개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새벽 배송하면 똑같은 상품들, 똑같은 계란이 오고, 똑같은 콩나물이 오고, 똑같은 두부가 옵니다. 사람들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고자 하는 품목, 그리고 퀄리티가 어떤지, 그것만 맞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뭐 CJ 콩나물, 뭐 풀무 콩나물, 종갓집 콩나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PB 콩나물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게 원산지가 정확하고 유기농으로 재배했다. 그게 요즘에는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알디라든지 리들이라든지 PB 매출이 전체 매출의 85%, 90%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요. 브랜드에 대한 가치보다도 제대로 된 상품을 정확한 제조 방법으로 레시피도 공개하고 SKU를 압축을 해서 꼭 필요한 상품들 위주로 런닝한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성공의 비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아시스 창고입니다. 오아시스 창고인데 물류센터죠.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매장 가서 보시는 리치인이라고 그러는데 냉동 직기가 있어요. 이런 냉동 직기들이 상품이 진열하듯이 진열되어 있고
이런 피커들이 이 디지털 피킹 카트라고 하는데 이름을 디지털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냥 이런 장바구니를 이런 직기에다가 엘카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여기다 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담는지 한번 보실까요? 기업 출신의 경영진들이 직접 발굴한 생산자 직배송 유통 방식에 더해 오아시스 마켓의 모회사인 지어소프트의 물류 IT 기술을 접목해 비용을 낮춘 것이 이 회사만의 경쟁력입니다. 또한 중간 수수료를 낮게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 생산자와 윈윈 관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가격, 그다음에 혁신적인 가격으로 산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상품,